자, 다시 이제 분광학으로 돌아왔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한 2주에 걸쳐서 인프라레드, 그죠? 예,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 제 강의 노트나 또 책에서 나와 있는 순서로는 매스가 먼저 나와 있어요. 네, 매스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MR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매스도 중요하죠. 뭐 유기화학이라든지 또 생화학이나 특히 생화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매스보다 NMR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NMR이 그리고 좀 어렵고 또 NMR이 좀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몇 주가 걸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만큼 상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진도는 충분히 그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제한된 시간에서 이 NMR의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를 제가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NMR 내용을 먼저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으로 최대한 이제 매스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어서 제일 중요한 그 분광학 기기에서 우리가 기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획작이 공명 분광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IR은 사실은 굉장히 쉬웠죠, 그죠? 그 IR의 기본적인 그 특징적인 패턴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피크들이 어떤 피크에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만 기억을 하면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경향성만 파악을 하면 사실은 IR은 전혀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NMR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NMR의 원리나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사실 NMR 구조를 해석하고 이런 것은 IR보다는 훨씬 더 한 10배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강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분과학은 여러분들이 많은 구조를 보고 그리고 풀어내고 그런 연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분과학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는 여러분들 면담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쉽게 냈습니다. 분광학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퍼즐이기 때문에 제가 구조를 드리고 근데 그 구조를 드리고 여러분한테 구조를 맞추세요. 그 구조에서 메틸 하나만 틀려도 이중결합의 시스트렌스 하나만 틀려도 그건 틀린 겁니다. 그죠? 다른 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 하나가 몇십 점이 확확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앞에 시험은 사실 뭐 한 개 틀린 사람, 두 개 틀린 사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1등에서부터 뭐 20등 이런 그 순위 그 등수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과학에서 한 문제 틀리고 한 문제를 맞추는 거에 따라서 그 중간고사 1차에서 뭐 3점, 5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분과학 하나가 20점, 50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NMR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MR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면담을 안 한 학생들 중에 중간고사 성적이 아주 안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그대로 냈고 또 그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던 5번 문제 같은 거죠. 그게 40점인데 그거를 그대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점수가 거의 맞는 게 없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호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아무리 절대평가라도 학점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학점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고 뭐 B 이상을 바란다, C를 바란다, 이건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학점을 드릴 거고요. 그 절대평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시험을 뭐 어떤 이유에서 못 봤든 어떤 이유에서 공부를 못했건 그건 뭐 지나간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시험 제가 면담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시험을 한 번 볼지 두 번 볼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줌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이게 뺏기기 때문에 분과학과 기말고사를 몰아서 볼지 어차피 기말고사 한 챕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어,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두 번에 나눠서 할지 제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더 하고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관없이 준비를 하시고요. 분과학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론 시험을 두 번 보더라도 역시 아직 그 시험은 조금 먼 얘기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분과학이 다 끝나야만 시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NMR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우선 책으로 한글로 된 책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핵자기 공명법.
자,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영문자를 따서 NMR이라고 합니다. 자, NMR은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죠. 예, 그죠? 또한 다른 분광학 기기들과 마찬가지로 시료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광학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그죠? 얘네들은 아주 소량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며 심지어 시료에 소량 손상을 주지 않는다. 내가 이제 유기합성 같은 거 하면 뭐 몇 밀리, 1, 2mg, 2mg 그 얼마나 그 소량이 나오는 줄 압니까? 제가 박사과정 때 13스텝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D에서 E로 가고 이런 13스텝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진짜 이제 우리가 아는 유기합성이라는 건데 제약회사에서 하는 그런 그게 이제 처음에 100g으로 시작을 해도 이게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에서 가면서 보세요. 80%라고만 하더라도 벌써 몇십 g이 확 빠지게 되죠. 근데 실험을 하다 보면 그게 한 번의 실험이 성공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또 절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뭐 100g 엄청난 양을 만들었다 그래도 한 10개의 스텝을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끝에는 1mm, 2mg 눈에 보일동 말동한 정도 양밖에 안 남습니다.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정통 유기합성을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겠지. 너무너무 힘들고 그 중간에서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그게 그 과정에서 입체를 컨트롤해야 되고 리지오를 컨트롤해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합성을 보통 뭘 하느냐? 메소돌로지라는 걸 하죠. 그냥 방법론, A에서 B 가는 거. 요것만 계속 방법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재 그 유기화학자들이 하는 한 90% 정도에서 하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합성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특강에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 그런 거는 너무나 힘이 들고 그 결과나 논문 같은 것들이 너무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국내에도 뭐 손꼽을 정도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1mm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박사과정 때 3년 반을 그렇게 해가지고 1mm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NMR을 찍으려고 그게 날라갔어. 없어졌어. 그게 뭐냐고요.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만드나요? 그거를? 그죠? 물론 만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졸업은 언제 하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시료의 손상, 그러니까 NMR을 찍고 그 시료를 다시 내가 찾을 수 있다. 손상 주지 않는다. 이것이 분광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NMR을 누누이 가장 강력한 그 분석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NMR 스펙트럼만으로도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R 스펙트럼만 가지고 구조를 그리세요. 저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IR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IR 우리가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피크를 해석할 수도 없고 해석하지도 마라라고 배웠잖아. 불가능하니까. 너무나 많은 뭐 오버톤, 컴비네이션, 디퍼런스 등등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피크들만 쫓아가는 거거든. 구조에 대한 제한된, 작용기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 가져오는 거거든. 그런데 NMR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피크들이 다 진짜 피크이고 모든 피크들이 다 의미가 있고 따라서 모든 피크들을 다 100% 해석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야? NMR이 주어지면 구조를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90% 이상은 IR을 안 찍더라고. 물론 나한테 되게 혼나지만 너 IR을 찍어야죠. 예, 기본적으로 물질을 만들었으면 IR을 찍어야죠. 합성하는 사람이, 합성쟁이가.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IR은 하나의 서포트이고 NMR만 가지고 구조 분석이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가 N에서 얘기하는 뉴클리어스라는 게 핵이에요. 원자 핵입니다. 근데 이 핵이라는 것은 원자들마다 이 NMR을 찍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원자 핵은 수소와 카본이죠. 그래서 이걸 프로톤 NMR 또는 카본 NMR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핵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은 유기화합물은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죠? 수소 또는 카본의 핵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핵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라든지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그죠? 네, 이런 다른 이종 핵들도 충분히 NMR에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장난을 해주게 되면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우리가 특별한 얘기가 없이 NMR 찍었다, NMR 분석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90% 이상 아니 95% 이상 양성자 수소 NMR 즉 프로톤 NMR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특별한 어떤 내가 핵에 대해서 어떤 핵에 대한 NMR이라는 얘기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뭐라? 프로톤 핵의 수소 핵에 대한 NMR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네, 뒷부분에 이제 카본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카본에 대한 얘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 강의 노트로 잠깐 돌아왔습니다. 자, 이 노트를 보면서 NMR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막 위에 보니까 팽이처럼 보이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막대 자석도 막 그려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NMR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since a nucleus is a charged particle in motion, it will develop a magnetic fi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야? 핵은 차지를 가진 입자죠. 그런데 in motion, 움직이고 있죠. 무슨 얘기야? 핵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양성자에 의해서 포지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얘가 차지를 가진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 것이 핵이죠. 그러니까 핵은 차지를 가지고 있고 차지를 띤 애가 계속 회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그림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 차지를 가진 애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물리학 시간에 배웠죠. 주위에 뭘 만들게 됩니까? 그렇죠. 자기장을 만들게 되죠. 그죠? 지금 위에 그려놓은 게 바로 그걸 그린 겁니다. 지금 핵에 그 플러스 차지를 띤 핵이, 그러니까 차지를 가진 입자, 이게 핵이죠. 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주위에 뭘 디벨롭 시켜? 그렇죠. magnetic field, 자기장을 디벨롭 시킵니다. 아셨죠? 네, 그런데 수소와 1H and C13 카본은 이 핵의 스핀 퀀텀 넘버가 2분의 1입니다. 네, 스핀 퀀텀 넘버가 2분의 1입니다. 왜 2분의 1이냐? 그건 뭐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입시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자기장의 방향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얘네들의 스핀, 핵의 스핀, 그 마그네틱 필드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딱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치 막대 자석의 N극과 S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돌거나, 그죠? 가운데 핵이 있는데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돌거나, 이 두 가지 모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지금 얘네들이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뭐 플레밍의 뭐 무슨 법칙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반대로 얘네들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얘네들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 자장은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자기장 방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우리가 막대 자석의 한쪽을 뭐 N극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N극의 이 아래쪽에 있느냐 아니면 이 N극이 위쪽에 향하느냐, 요 막대 자석, 즉 NS 요 막대 자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프로톤 또는 카본의 핵 스핀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핵 스핀 퀀텀 넘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핵들이 다 이러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NMR이라는 것은 핵을 보는 거거든. 핵에 관심을 가지는 거다. 원자 핵. 그런데 이 원자 핵의 스핀 퀀텀 넘버가 2분의 1인 것도 있지만
2분의 3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자 시간을 배웠겠지만 이게 2분의 1이면 2분의 1과 마이너스 1, 2분의 1 이 두 가지 시나리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n극과 s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핵스핀 퀀텀 넘버가 2분의 3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즉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들은 훨씬 더 자장의 방향이 훨씬 더 복잡해지면서 어떤 애니멀 패턴도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까지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 안 할 거고 누가 할 거냐?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세미나를 제가 4개의 조로 나누어서 세미나 발표를 시킨다 그랬죠? 제가 이미 하나는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죠? 이미 한 조에 어떤 조가 어떤 걸 할지는 나중에 정할 겁니다. 뭐 제비뽑기를 하든 사다리를 타든 할 건데 그 어사인먼트가 지금 하나는 이미 나갔어요. 뭐예요? IR에서 나갔었죠. FT하고 CW 이 지금 NMR도 FT고 IR도 FT고 대부분의 기기들은 우리가 포리어 트랜스폼이라는 수식 변환을 해서 찍습니다. 근데 이게 뭐냔 말이지. 그거에 대한 거를 한 15분 20분 정도 세미나를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래서 하나가 나갔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핵스핀 퀀텀 넘버가 2분의 1이 아닌 그런 좀 복잡한 핵들도 있지만 다행히도 고맙게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 이 프로톤과 카본은 핵스핀 퀀텀 넘버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n과 s극으로 표현되는 두 가지의 마그네틱 필드 방향밖에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거죠. 고맙게도. 자, 그래서 proton and carbon have nuclear spin of 2분의 1, 그죠? one half입니다. 그죠? So they behave as a similar fashion to a simple tiny magnetic bar.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위에 올라가 있냐, n극이 아래쪽에 나가 있냐를 마치 뭐 막대 자석, ns로 구분되는 막대 자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In the absence of the magnetic field. 여기서 magnetic field라는 것은 external이에요. external. 여기 external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그려놓은 이 막대 자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핵이라고 생각하세요. 프로톤이든 카본이든 그건 상관없는데 프로톤, 여기 이게 다 프로톤이야. 이게 다 프로톤이야. 이게 다 프로톤 다 프로톤 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막대 자석들을. 그죠? 굉장히 많은 막대 자석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프로톤 또는 카본 핵들이 있는 거죠. 프로톤에만 우선 한정해서 합시다. 그죠?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굉장히 많은 프로톤, 이게 원자 한 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톤 원자 핵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막대 자석들로 계속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외부에서 external magnetic field라는 것은 외부에서 자장이라는 거야. 내가 외부에서 자장을 걸어주지 않는다면 그냥 자연 상태라면 그냥 얘네들은 막대 자석을 내가 한 뭐 몇백 개를 그냥 묶음으로 사다가 그냥 위에다 공중에다 던졌다가 놨어. 그러고 나서 지금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되겠죠. 왼쪽 그림처럼. 지금처럼 뭔데? 랜덤하게 방향성이 없잖아. 어떤 거는 위로 올라가 있고 어떤 거는 오른쪽으로 45도, 왼쪽으로 20도, 뭐 30도 뭐 랜덤하게 막 퍼져 있겠죠. 자연 상태겠죠. 맞습니까? 네. 원자의 핵들도 프로톤의 핵들도 그 상태겠죠. 내가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자장을 걸어주지 않는다면. 자, 그런데 그죠? These are 외부에서 in the absence of the external magnetic field 외부에서 자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these 이 막대 자석들은 원자 핵들은 are randomly oriented. 그죠? 그냥 랜덤하게 오리엔테이션 돼 있겠지. 방향성 없겠지. 그런데 when a field 역시 field란 것은 external magnetic field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외부에서 막대 자석을 걸어 주었다면 그런데 이 막대 자석 NS 막대 자석보다 몇백 배, 몇천 배 강한 자석을 한쪽 방향으로 외부에서 떡하니 걸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일렬로 쓰게 되죠. 그죠? 이 H0가 굉장히 센 외부에서 걸어 들어오는 자석입니다. 자장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랜덤하게 돼 있던 거를 내가 이 자석 막대 자석보다 수만 배, 수천만 배 더 강한 그런 자석을
한쪽 방향으로 떡하니 세웁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 막대 자석들은 일렬로 정렬하기 시작하죠. 핵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정렬하는 데 있어서 N극과 S극이 N이 올라갈 수도 있고 N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외부에서 걸어오는 HG, H0, external magnetic 방향과 align하게 또는 opposed하게, 그죠? 네. align이라는 건 같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 opposed라는 건 이런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다 한쪽 방향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같은 n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n이 내려오는지 이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한쪽 외부 자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일렬로 정렬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When a field is applied. 그런데 외부에서 필드를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They line up. 정렬한다고요. Parallel to the applied field. applied field. 외부에서 걸어준 필드에 대해서 parallel. 평행하다는 얘기죠. 그죠? 평행하게 line up. 쓴다고요. 평행하게 정렬된다고요. 근데 그 평행한 게 어떤 거? spin aligned or spin opposed.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내가 외부 자장을 H0를 걸어줬을 때 이런 방향이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스핀이 aligned 하거나 또는 스핀이 opposed 하거나, 아셨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영어는 이제 여러분들 따라와야 됩니다. 그죠? 이제 뭐 대학원을 가든 뭐 취업을 하든 이제 우리가 전공 원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영어는 충분히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교 수준의 인하대나 뭐 성대나 여러분들 주위 어디 가셔도 서울 쪽에 뭐 동국대 어디 단국대 어디를 가셔도요, 한글로 전공책을 배우고 있는 책은 학교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없습니다. 저도 심지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전공책을 한글로 배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글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좀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어 노트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친숙해지라고, 영어에 대한 표현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고, 익숙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친숙해지고 또 한국에 대한 한국 책으로 백업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 예. 자,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외부 자장에 대해서 aligned 방향과 opposed 방향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aligned 방향이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에너지가 낮거든. 그 말은 조금 더 안정하거든. 그래서 the more highly populated state, 여기서 populate라는 것은 population, 인구잖아, 그치?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aligned와 opposed 두 가지 중에서 더 많이 populated state,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는 당연히 에너지가 더 낮은 aligned 상태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얘네들 숫자를 세보면 조금 더 외부 자장에 대해서 정렬되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있는 그러한 막대 자석이 또는 핵스핀들이 조금 더 많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걔네들이 반대로 정렬되는 것보다, 라인업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따라오고 있죠? 네,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NMR에 대한 이론을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NMR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NMR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면 in NMR, 자, electromagnetic radiation is used to flip, 뒤집어주는 거죠. 윙 플리핑 할 때 우리 나왔었던 거죠. The alignment of nuclear spin from the lower energy spin aligned state to the higher energy spin opposed state. 그죠?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우리가 핵 스핀들, 막대 자석이라고 했죠. 걔네들을 그냥 일반적인 상태는 걔네들이 랜덤하게 막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상태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엄청나게 센 자석을 딱 두니까, 자장을 걸어주니까 얘네들이 한쪽 방향으로 그 외부 자장과 그죠? 일치하는 선에 있는, 그런데 aligned와 oppose 두 가지 상태로 나뉘게 됐지만 걔네들을 정렬시켰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외부 H0 자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이 opposed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보다 좀 확률적으로 좀 더 많이 있었죠. 자석의 수가 더 많았다는 얘기지. n이 뭐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있는 게 n이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숫자가 많았다는 얘기지. 핵의 스핀 상태가.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핵 스핀은, 우리가 NMR이라는 것은 뭘 하느냐? Electromagnetic Radiation, 이게 뭐야? 빛이잖아, 그죠? 우리가 분광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빛을 쓰는 거잖아. 그 빛 중에서 NMR에 해당하는 것은 라디오를 씁니다. 라디오 프리퀀시를 씁니다. 그 빛 에너지, 즉 라디오 프리퀀시를 쌓아가지고 더 낮은 곳에 있는 이 막대 자석, 이게 뭐야? 핵스핀이죠. 이 핵스핀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예를 들어서 이 더 낮은 상태가 예를 들어서 n이 아래쪽에 가 있는 애라고 칩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더 높은 상태가 위쪽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n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시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일단 외부 자장을 걸어서 이런 상태든 정렬을 한 다음에 다시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빛을 쏴서 미세하게 요 수많은 애들 중에서 몇 개를 이쪽으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핵스핀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 자석이 n이 아래가 있던 걸 그 라디오 프리퀀시, 즉 빛을 쏴가지고 이 핵스핀을 n이 위쪽으로 가도록 뒤집어 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NMR에서는 이 electromagnetic radiation, 빛이죠. 빛이 쏴준다. 빛이 뭐 하는데 쏴죠? Flip the alignment of nuclear spin from the lower energy spin to the high energy spin opposed. 그러니까 더 낮은 상태에 있었던 핵스핀을 뒤집어 주는데, 왜냐면 낮은 데서 더 높은 데로 뒤집어 주는 것도 더 낮은 에너지에서 더 높은 에너지를 가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빛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걔는 얘네들을 막대 자석을 일렬로 정렬시키는 데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에너지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랜덤하게 있는 것을 굉장히 센 외부 자석을 걸어 주어서 얘네들을 일단 aligned든 opposed든 한쪽 방향으로 정렬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작은 에너지를 주어서 얼라인드 되어 있는 몇 개의 핵스핀을 어포즈 상태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NMR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다시 빛을 꺼버리게 되면, 에너지를 안 주게 되면 그 상태로 있지는 않겠죠. 그죠? 더 높은 상태로 들떴던 게 다시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다시 내려오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읽어서 감지하는 것이 NMR의 원리입니다. 이해했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아주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NMR의 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후배가 형, 누나, 오빠, NMR이 뭐예요? NMR의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응? 한 30초 안에, 한 40초 안에 설명을 해보세요. 레조넌스가 뭔가요? 제가 그거 할 때 엘리베이터 스피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레조넌스가 뭐예요? 형, 뭐 레조넌스가 뭐예요? 뭐라 그러나요? 그 있잖아, 이렇게 그 벤젠에서 전자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회사 나중에 인터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이 이렇게 던지면 바로 즉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려면 내가 100%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의에 대해서. 그죠? 공명이라는 건 뭐예요? 원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전자들,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묶여있는 파이 전자나 론페어 일렉트론이 퍼지는 것, 움직여 다니는 것, 이것을 공명이라고 그러고, 그 공명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구조를 공명 구조라고 한다. 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NMR의 원리는 뭡니까? NMR은 핵스핀, 그죠? 이 핵스핀들이 랜덤하게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것을 외부 자기장을 걸어서 얘네들을 정렬시키게 되죠. 더 낮은 상태의 aligned와 더 높은 상태의 opposed 상태로 정렬시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외부에서 electromagnetic radiation 또는 radio frequency를 쌓아서 미세하게 더 낮은 상태의 정렬된 핵스핀을 더 높은 핵스핀으로 뒤집어주는, 이 막대 자석이 바로 핵스핀이잖아. 그죠?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뒤집어주고 다시 얘네들이 다시 떨어지는데 릴렉세이션 돼서 나오는 시그널을 읽어주는 것이 NMR의 원리입니다. 끝. 이렇게 하는 거죠. 메커니즘이 뭡니까? 메커니즘. A에서 B 만들 때가 아니라 전자의 이동 경로를 쫓아가는 것, 전자의 이동 경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메커니즘이죠. 자, 이런 식으로 NMR의 원리, NMR의 정의, NMR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제 이해했죠? 자, 아직 추가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더 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설명을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the energy required for this transition, 그죠? 이 트랜지션에 필요한 에너지죠.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 트랜지션이 뭔데? 여기에서 더 낮은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로 들뜨게 되는데 필요한 요 에너지, 그죠? 빛을 주어서 여기서 이 핵스핀을 뒤집어 주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에너지는 depends on 뭐에 의존한다? The strength of applied magnetic field. 이 applied magnetic field라는 건 external magnetic field를 얘기하는 거야. 외부에서 걸어주는 자장의 세기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장을 작은 걸 걸어주면 이 에너지 차이, n이 올라간 거, n이 아래 간 거, 요 델타 에너지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아. 그런데 이 외부 자장이 세기가 크면 이 두 개의 핵스핀 에너지 차이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디퍼런스 델타 E가 커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the energy difference between the spin state 이 얘기죠. is quite small and correspond to the radio frequency range.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벌어지는 정도는 외부 자기장을 에 의존한다. 즉 외부 자장을 센 걸 쓰면 이 벌어지는 델타 에너지도 점점 커지게 된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들뜨게 하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뜨게 하는 정도의 에너지는, 그 정도의 에너지 디퍼런스는 아주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정렬시키는데 엄청나게 큰 자장이 필요한 것이지, 자석이 필요한 것이지, 얘네들을 들뜨게 하는 데는 아주 약한 에너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빛 중에서도 굉장히 에너지가 낮은 라디오 프리퀀시 영역을 가지고 얘네들의 핵스핀을 뒤집어 주는 겁니다. 전자를 호모에서 루모로 들뜨는 게 아니야. 그건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빛을 써야 돼? 그렇죠. 울트라 바이올렛을 써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게 더 낮은 로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더 높은 에너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들뜨게 되는데,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로 들뜨게 되는데 뭘 뒤집는 거야? 호모에서 루모로 일렉트로닉 트랜지션, 전자의 전이를 유도하는 거 아니죠. 그게 UV의 원리잖아. 그건 UV가 필요한 거잖아. UV라는 거 에너지가 꽤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로 들뜨게 하는 거는 뭘 들뜨는 거야? 전자가 아니라 뭐? 핵스핀이죠. 막대 자석의 n을 아래쪽에 있었던 걸 n을 위쪽으로 뒤집어주는 핵스핀을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으로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 중에서도 굉장히 에너지가 약한 라디오 프리퀀시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NMR에서는 어떤 빛을 쓴다? 라디오 프리퀀시 영역을 쓴다. IR은 뭘 쓴다? IR 빛을 쓰는 거지. 그 파장대, 그 에너지대를 쓰는 거죠. NMR은 라디오 프리퀀시의 파장대, 프리퀀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The energy required to cause the spin flip delta E depends on the external magnetic field strength at the nucleus.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 조금 전에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결국 다시 NMR의 원리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여기서부터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